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추가 부양책 협상 결과는?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대선 전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타결될 것이냐인데요. 앞서 펠로시 의장은 20일 밤까지 합의해야만 대선 전에 부양책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합의 시한을 48시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장관은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내일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부양책의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가 추가 실업수당 지급 재개와 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지원 등을 위해서 2조 2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양책을 축소하지 않으면 상원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종전보다 1,000억 달러 높여서 1조 9천억 달러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협상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만큼 당분간 증시는 부양책 타결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높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심하게 좀 가을 탈 뻔했거든요. 날씨가 많이 꾸리꾸리하더라고요. 막 출근하는데 단풍도 막 펼쳐져 있고 공기는 쌀쌀하고 근데 막 날씨는 꾸리꾸리하고 심하게 가을 탈 뻔했는데, 그래서 오늘 가을 여자처럼 약간 단풍 룩으로 양복 룩으로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기운을 또 상승의 기운을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1부에서 종목 진단 못 받아서 아쉬운 분들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종목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 올리비에님 처음 보는 아이디 보는 것 같고, 살려줘요님, 오렌지님 함께 하시고요. 쫄보님, 오 레드 하셨습니다. 레드 기운 계속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경제야 살아나니님, 조황이님, 오늘 스타일이 양봉 스타일이네요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정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경기 부양책 합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산되지는 않을 거고 언젠가 합의가 되긴 될 거다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좀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제 어제까지 합의를 한 다음에 조금이나마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과연 타결될 수 있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정시가 이제 부양책이 잘 될 때는 올라가고 안 될 거면 또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네. 작은 박스권에서 계속 그랬는데요. 지금 뭐 하루 연장 오늘 뭐 결론 나야 되는데 안 날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대선 전까지 하면 더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합의 시한은 이제 대선 전까지 아마 오늘 안 되면 계속 하지 않을까 보고요. 결국은 이제 타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타결 가능성은 뭐 높은데요. 네. 근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워낙 이제 어떤 철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아마 안 돼가서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요? 그 타결시는 이제 만약 타결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회복 지속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현재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좋았다가 그래서 추가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이 있어야만 미국의 지금까지 올라온 주식도 네. 안정하고 추가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고 제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부 지원과 가처분 소득 연체율과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그림에 보면 제일 위에 노란색이 있는데 여기 2008년도 갑자기 2008년도 우리 경기가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안 좋았죠.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납니다. 중간에 보면 네. 이 늘어난다는 건 평상시 구직자보다 실직자가 많아서 실업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보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갑자기 내려갑니다. 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죠. 중간에 네. 그다음에 중간에. 맨 아래 보면 연체율. 아. 연체율을 급증하는 거죠. 즉 일자리 잃게 되면 실업 청구를 해서
이제 처분 소득이 그래도 내려가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일 오른쪽 보면 실업 네. 청구 건수가 급증해 버리죠. 그러면 이 실직자가 많이 나타난 거죠.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많이 나타났으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처분 증가 소득 증가율이 급증했습니다. 네. 아, 돈을 실업했을 때보다 더 많이 준 거죠. 그래서 가처분서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래 유동성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네. 보면 연체율을 또 급락했어요. 아, 내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실직해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죠. 2배, 3배. 그래서 돈 그걸로 뭐 주식했던 사람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이 무너지면 소득이 감소하는데 그리고 연체율 던진 이번에는 오히려 정부 지원기 강력했기 때문에 강력한 지원 때문에 가처분 소득까지 올라가고 연체율도 낮아졌다. 이런 걸 지표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네. 경기 문제를 가지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하면 경기도 아주 중요하거든. 그러면 제일 위에가 제조업 지수거든요. 2008년도 제조업 지수가 급락했어요. 그러면 경기가 급격히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기업 대출이 축소가 됩니다. 경기가 죽으니까 기업의 대출이 안 해주는 거죠. 부실률 늘어날까 봐. 기업 대출 확 줄었습니다. 그 줄으면 당연히 기업의 연체가 늘어나는 거죠. 이 네. 구조가 정상적인데 올해 상반기 보면 올해는 오히려 제조업 지수가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이제 그 기업 대출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그다음에 연체율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서 이제 기업 대출을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채권 매입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채권 매입으로 또 기업에 지원해 준 거죠. 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같은 거 이렇게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다 지원의 프로그램, 부양책, 상반기 부양책으로 살린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살리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계속 안 살린다면 확 죽어버리면 경기가 침체되게 오랫동안 침체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지금 부양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부양책이 꼭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합의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쟁점이 무엇인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이광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마감 시한 48시간 주어졌을 때, 이 48시간 안에 해소되면 좋겠지만은 해소가 안 되면 시장에 충격이 올까라는 걱정이 좀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주말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어제 지나가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야기했었던 48시간에 대한 뭔가 강박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펠로시 의장도 이 앞으로 대선, 그러니까 마감 시한 이후에도 미 대선 이전에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합의에 대한 테이블이 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합의의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는 것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것 같고요. 네. 또 여기에 화답하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것 그 숫자 이상을 내놓을 수도 있다. 더 큰 부양 정책을 이라는 키워드를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또 현 공화당도 경기 부양 정책을 미 대선 이후로 끌고 간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이 자국민들도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극적인 타결을 만들지 않을까. 시기는 당장 오늘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충분히 시장에서는 이 마감 시한에 대한 키워드는 좀 강박은 좀 사라졌고 그리고 미 대선 이전에 타결할 가능성을 좀 더 우위로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는 있는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부양책의 쟁점이 뭐예요, 전문가님? 실제 보양책 쟁점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 사실 금액 규모 면에서는 이제 2조 2천억 민주당이 제시한 거고요. 이제 네. 공화당 1조 8천억까지는 합의가 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4천억 달러니까 그냥 서로 정치적인 합의 이런 것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결 임박돼 있고 아마 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규모에 대한 네네, 부분은 그렇죠.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주와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이라든 아동복지, 저소득층 이런 게 이제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세금공제를 항공사에도 지원하자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다. 그다음에 현금을 주자. 미국이 이제 아니다. 뭐 이렇게 서로 이런 아주 민주당 공화당의 철학, 정치 철학에 의해서 완전히 갈리는 어떤 세부 이 핵심 쟁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관련된 이제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거든. 그래서 네네. 직접 미치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타결이 안 될 걸 보여요. 그래서 세부 내용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지 않을까. 대선 전에 대선 전에 임박해서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지금은 네, 쉽지 또, 않아. 이거 사실은 아직도 대선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끌다가 결국 나중에 하면 그건 효과가 사라지건 거의 그러네요. 국민은.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서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욕 안 먹기 위해서는 하지만 지금은 타결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네. 부양책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급 방식이라든지 이런 조금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유독 조금 더 길게 늘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대선 때문이에요. 이 쟁점을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우리도 사실 이 추경 예산 나왔을 때 당과 당으로 얘기했을 때는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분쟁이었지만 네. 결국엔 추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역별로 봤을 때 마치 어느 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이 따냈다, 우리 지역이 이만큼 충당했다라는 선거전에 대한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불거지는데 우선은 이제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은 네. 추가 실업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재개할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연방 정부 입장에서 내놓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요구했던 내용들 중에 무엇이냐면은 이제 날이 서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방 정부 쪽으로 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 이거는 내놓을 수는 없다. 연방 정부로서의 부양 정책을 펼쳐야 되겠지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은 별개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금액에 대한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눈높이는 제법 맞췄어요. 우선은 이제 이달 초에 민주당 입장이 이제 가장 또 우위에 있는 하원 쪽에서는요 2조 2천억 달러에서 하원 통과를 했어요. 민주당 입김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금액보다는 낮춰놨고, 근데 공화당도 1조 9천억대까지, 그러니까 백악관 주절에서 제안이 나왔는데 네. 1조 9천억대까지 올린 겁니다. 이전에는 1조 5천억, 1조 8천억, 네. 여기서는 1조 9천억까지 올린 거예요. 최대한 이제 낮추고 올리고 해서 금액 차이를 좀 맞춰왔는데 연방 정부 주재 또 지방 정부의 지원에 네. 대한 차이를 두고 이런 좀 설전이 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랑 트럼프가 합의를 하더라도 공화당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쉽게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은 추가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만 길어지게 되면은 아마 양측이 모두 다 손해가 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강경하게 계속 끌고 간다라면은 네. 아마도 좀 질타를 받지 않을까. 미 대선 이전에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이전에 타결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합의안에 대해서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면서 좀 자신감을 또 적극적인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 48시간 안에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는 좀 타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부결이 되고 결국에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인가 이제 그게 관심의 사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이 좀 궁금해져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먼저 타결 관련 코로나19라는 것은 비상 상황이거든요. 네. 정치적 아무리 이데올로기적으로 부딪히고 있더라도 정치적 어떤 아마 이제 국민의 어떤 비상 상황일 때는 결국 끌다가 서로 미루다가도 결국은 해줘야 되거든.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타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경제적 어떤 지표라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안 하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제를 망가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이제 미국 가처분 소득과 소매 판매 증가율 추이를 이제 보면 네. 왼쪽에 이제 3월하고 4월 달까지 해서 미국 가처분 소득 갑자기 한 2조 달러 정도 급증했습니다. 왼쪽 노란색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밑에 보면 오른쪽 보면 다시 그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그전에 놀다가 1월부터 이제 4월부터 확 올라갔습니다. 한 17%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한 2조 달러가 가처분 소득이 늘고 소매판도 늘었다는 거 그만큼 정부 지원금이 부양책이 먹힌 거죠. 소매로 다 이제 소비로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원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효과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가격이 임박해 있고요. 이제 가처분 소득도 거의 평상시 수준까지 16달러 후반대까지 17달러 때는 아직 17달러인데 그 근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양책이 합의가 안 된다면 경제를 다시 침체로 가게 아니면 장기 침체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론. 그래서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소비가 이제 안 되면 결국은 소비가 안 되면 경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소매 판매 줄어들면 경기가 좀 미국 제조업 재고 보면 급락을 했다가 미국 제조업 신규 주문도 급락하고 이렇게 같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여러 가지 기업들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건 다시 줄고 있거든. 오른쪽 보시면 끝에는 준다는 것은 이제 이 정부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줄기 때문에 경기적까지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 지금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연쇄적으로 이제 소비가 줄면 산업 신규 주문이라든 산업 생산 다 줄게 돼요. 그럼 이제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적인 어떤 경제에 대한 침체를 원인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타결되고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대선 후에는 대규모 부양책이 트럼프도 그럴 건데 어차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안 하면 망하는 안 거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안 하면 장기 침체.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부담을 따면 무조건 살릴 거죠. 또 돈을 풀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 정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을 타결하면 경기 민감 상승을 계속 할 거고 타결하지 않으면 경기 민감 좀 빠지겠죠. 빠졌다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과연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주도주,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기존 주도주가 위로 쳐야 되는데 부양책 확실히 타결되고 정치적 이제 대선의 불확실 사라지면 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밑으로 하반 경시성은 딱 확보를 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쉽진 않은데 내려가지 않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 정신은 그렇게 보고 이게 있습니다. 부결이 되더라도 실망감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출렁이거나 그래도 하지는 바닥권은 최근의 바닥은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 경기 부양 정책이 타결되는 것을 좀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국제 유가도 이를 통해서 좀 반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글로벌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의 타결에 좀 기대감을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것이 시기가 언제냐의 차이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5차 경기 부양 정책이고 6차까지도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7차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경기 부양 정책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제법 크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부양 정책이 다시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은 자금으로서 이제 버티는 때이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다. 대신 이제 미 대선 전후로 해서 합의의 그 시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대선 전에 되는 게 좋아요? 대선 후에 대선 되는 게 전에 좋아요? 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최선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대선 이후의 뷰는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것보다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제 기대감으로 형성할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미뤄지거나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뭐랄까 그 힘이 약해지거나 퇴색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미 대선 이전의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은 공화당은 정말 큰 역풍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 본다라면은 공화당 입장에서 미 대선에 대한 결과가 민주당이 석권을 하고 싹쓸이를 하고 진행이 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답답했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는 정말 정치적인 뭔가 지지 세력도 잊을 수도 있는 그런 세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미 대선 이전에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떨까요? 당연히 글로벌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또 당연히 미국을 따라서 뭐 주요 국가의 지원 정책이 좀 더 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부양 정책이 단순하게 서민들에게 돈을 푸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업에 대한 활동이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수출의 비중이 높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반사적인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병훈 전문가님, 만약에 타결이 된다고 해도 이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건 아닌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만약에 어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해도 그런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부결이 됐다는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어쨌든 대선 후에는 대선 나타날 거니까. 전에 아직 많이 남았고요. 오늘까지 안 되더라도 대선 전에 아마 타결된다 보는 안 되더라도 대선 후에 잡았던 이제 대선 성공했던 아니면 민주당 했던 대규모 부양책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 안 나오고는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건 분명히 돼요, 11월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양책 타결 여부를 너무 그렇게 네. 시장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기회에 만약에 잠깐씩 빠질 때는 계속 내년에 실적 성장 이런 것을 비중을 확대를 계속 해야 되고요. 어차피 이제 선거는 다음 달이 끝나고 네. 그다음 대규모 부양책 나올 걸로 보이고요. 어차피 민주당 담당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훨씬 대규모 부양책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년엔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안 살아난다, 코로나 전국 이후에 안 살아나면 장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살릴 거로 미국은 살릴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래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들은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이 2분기보다 부양책 이제 결과에 따라서 가장 이제 안 좋았던 전략을? 업황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된 네. 예를 면세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런데 많이 줄고 있습니다. 2분기보다 적자가 3분기도 줄고 그다음에 내년 1분기도 적자가 나오더라도 내년 2분기 4월부터는 확실히 흑자가 나올 거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턴어라운드죠. 돌아서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가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초보자나 위험을 나는 감수를 좀 덜하고 좀 안전하게 하겠다면 이런 경기 관련된 민감주도 편입을 좀 확대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결국은 이 수혜주가 대형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수혜 대형주라고 네.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가총 1조 이상짜리 1조 이상의 대형주가 네. 결국은 수혜를 보면 빨리 이제 되거든요. 실적 개선이. 그래서 네. 낙수효과는 그 이후에 중성적으로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아마 크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전략으로 이 부양책 타결에 좀 희비가 엇갈린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경기 어쨌든 이 부양책은 타결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성장주 쪽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관련주의 비중을 확대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강무 전문가님께서는 이 투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실까요? 일단은 경기 부양 정책이 완벽한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원래 사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제안했던 마감 48시간 제한하기 전에 네. 공화당이 이제 주중에 이제 일부의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경기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은 시장의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부결 시에는 미 대선까지 정말 좀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최병훈 전문가에게 질문 줬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라고 해소되는 걸로. 생각하는 측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또 앞에서 계속 이야기된 것처럼 역효과에 대한 부분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 불확실성, 부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난 다음에는
미 대선 이후에는 대규모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했을 때 지금 2주 정도 남았고요. 네. 만약에 부결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일찍 된다라면은 그 대선 전까지 계속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겠죠. 그 기간이 길어지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부결을 하더라도 극적인 정치적인 대화를 할 것 같아서 빨라도 다음 주 그래요? 다음 주 주중에 나오지 않을까. 어. 부결이 된다면 네. 타결이 된다면은 최대한 빨리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돼서 미 대선까지 간다 그러면은 기간수로 했을 때 2주 정도인데 네. 그 충격은 단기적일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미 대선 이전에 부결이 그 전주에 나왔다. 길어봤자 증시에 영향되는 거는 3, 4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단기 충격이에요. 단기 충격은 정말 받겠지만은 대선 이후에 대규모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는 네, 네. 거. 그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본다라면은 조금 힘들겠지만 좀 시장을 좀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고 오히려 그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적극성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계속 대립하고 부결된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깜짝 타결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긴 하거든요. 자, 이 대선과 맞물린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하지만 이 지금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